안녕하십니까, 브라톤입니다. 오늘은 토제 연내 해제 기정사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도봉 강북 중랑 금천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달 15일 날 이제 행정소송이 나와요. 근데 행정소송이 만약에 나오면 정권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적 딜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말을 정치인들은 괜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마도 이 정치권에서 협상이 된 것 같다. 선거철을 두고. 그래서 토제 연내 해제가 기정사실이다라고 이 행정소송을 시작한 천하람 의원이 말을 했습니다. 도봉 강북 중랑 금천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잠깐 이 기사를 보고 나머지 연속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곳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죠. 11호 부동산 대책. 그래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토제 연내해제는 기정사실로 비과열 지역인 서울 도봉 강북 중랑 금천 등 4개구는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 특징이 뭐냐면 아파트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비율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해제를 해라. 비율을 좀 산정을 해라. 낮은 것부터 어떻게 해라 라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제 해제 지역의 범위에 관한 내부 검토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부 장관과 김인덕 장관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통해서 일부 지역 해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다. 그래서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공개적으로 토제 해제를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일부 지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그러니까 2026년 1월 15일 날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나오면은 이제 해제가 될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이 정권이 그 상황에서 그것까지 얻어맞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지금 주간조선에서 나왔고, 그리고 지금 노원의 이야기, 지코노미 환경인데 보면은 국토부가 해명이 없었다. 상계 집주인들 분통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제 해제 기대감이 서울 외곽부터 부문적 해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해제 기대감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 비공개로 회동을 하자 토지 해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이 말을 했고 국토부와 오세훈 시장까지 낮췄다. 그래서 매매 상승률은 1.49, 0.59, 0.89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노도강을 중심으로 민심이 들끓었다. 이 지역이 만약에 국힘 정통 지역이었으면은 그냥 놔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을 전면적으로 두들겨 패고 있죠. 두들겨 패면서도 자신들의 전통 지지층을 가져가지 않으면 힘들어지거든요. 선거가 항상 그렇게 선거를 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선거 지면은 다음 총선 대선까지 화끈하게 영향이 가니까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11월 말까지 132건에 그쳤다. 토지 시행 직전 1139건이 거래됐지만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강남권에선 신고가 거래 꾸준하지만 노원구 집주인들은 매수할 찾지 못해 할인하는 처지다 라고, 그리고 호가가 내려가고 있다 라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단기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랑 지금 요 기사를 같이 보면은 서로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면 매일경제에 나온 뉴스인데요. 국유재산 매각 중단에 용산 업무지구 급제동 오세훈표 개발 차질, 정비창 땅도 예외가 아니다. 내년 상반기에요. 또 토지 매각 차질을 빚었다.
국유재산 매각 작업이 중단된 여파로 서울 용산 개발에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왜 갑자기 국유재산 매각 이거 중단시켰을까요? 이 다 정치인들은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뭐 갑자기 뭐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각 중단에 귀속되는 대상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그래서 서울시와 코레일이 추진해온 50조 원 규모의 국제 업무지구 개발 일정 원점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국토부 또 등장하죠. 철도공사가 소유한 용산 정비창 개발 용지도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정면 주시 대상 지시 대상이라고 알게 돼.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통령 최측근이죠. 김인덕 국토교통부 장관. 둘이 만나서 비공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야, 국힘을 밀어주고 있는 용산 여기는 우리 협상을 하자. 우리 지지층이 있는 그 토제 해제하는 거 합의해줄게. 대신 너는 너의 지지 기반이 용산 내놔라 라고 딜을 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뉴스가 연달아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울시 관계자가 향후 방침에 따라 승인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토부와도 밀도 있게 협의한 개발이다. 이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다? 지금 강남 집값이 더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상식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토어제로 묶였어요. 더 이상 서울에 못 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비싼 거 사죠. 돈 있는 사람이 제일 비싼 거 사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용 5구 24평형도 50억 찍게 되는 거예요. 서초구 소형 47억 잇따라 거래. 집값이 미쳤어가 아니고 정책의 부작용이 이렇게 미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소형의 오름폭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반포 아파트 정말 멋지죠.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반포동. 그래서 서초구 전용 5구 매물이 47억 원에 손바뀜 되었다. 평당 2억이에요. 평당 2억. 아크로 리버파크도 평당 2억. 평당 2억이요. 다 평당 2억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 돈이 쏠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뉴스를 네 가지거든요. 천하람 뉴스, 그리고 노원 상계동 뉴스, 용산 뉴스, 서초동 뉴스. 어차피 강남은 국힘을 찍어준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어요. 상식이 있으면 국힘을 찍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마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부 통계를 안 돌려봤겠습니까? 강남, 용산 절대 민주당 지지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들은요, 이 전통적인 국힘은 버리고 나머지 지역으로 서울시장 승부를 봐야 되는데 서울시장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도 약간 상식에 어긋난 것들로 막 하고 있고, 뭐 종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다 처리된 거를 왜 갑자기 뭐 문화유산 그거 들고 와가지고 왜 또 방해를 하겠습니까? 문화유산에 관심 없어요. 뭐 문화유산 들고 나와가지고 언론에서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분들 문화유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맛보기 하는 거예요. 누구를 내보낼까?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뭐 어디 보니까 뭐 55대 45로 오세훈을 이긴다 막 이런 막 찌라시 돌리고들 있던데 지금 간보기 하는 겁니다. 간보기를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전통 기반층을 확보를 미리 해놓은 다음에 통계를 돌리고 싶고, 그래야 김민석이 나오든지 박지문이 나오든지 뭐 추미애가 나오든지 누구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누구를 돌려야 제일 잘 나올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전통적인 기반층을 빨리 자기 편으로 돌려놔야 돼요. 제일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토어제 풀어가지고 집값 상승, 사람들 쏠리게 해가지고 집값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이런 식으로 표를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괜히 뭐 국유재산 매각을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토어제 빨리 풀고 똘똘한 한 채 풀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
내가 깔고 있는 집 자산, 내가 살고 있는 실거주하는 자산에 돈을 많이 깔고 있으면 깔고 있을 수고요. 그게 많이 올라가더라도 이 24평짜리가 50억이 되어서 나중에 뭐 100억 안 가겠습니까? 100억 가겠죠. 100억을 깔고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이 현금 흐름을 돌려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현금 흐름이 정말로 완벽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요즘 그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일입니다. 되게 비싼 아파트, 강남에 아파트 있는데도 힘들어요. 왜? 팔라니까 뒤돌아서면 5억 10억씩 올라가서 못 팔아. 가족이 못 팔게 해. 그런데 내 현금 흐름은 지금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온 국민 가난하게 만들기 프로젝트라니까요. 자산이 많아도 힘들고 자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이게 똘똘한 한 채의 정말로 최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똘똘한 한 채 정책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네 가지 뉴스를 통하여서 용산 전비창, 천하람 의원 뉴스, 그다음에 상계동, 그리고 서초구, 이게 하나로 묶여져서 지금 정치권에서 협상으로 토어제를 일부를 풀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돈 더 쏠리기 전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주택으로 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강남 갈 수 있는데도 안 가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막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똘똘한 한 채로 세팅을 해야 된다. 맞죠? 자산 증식의 입장에선 맞아요. 그러나 현금 흐름을 돌리고 동시에 자산의 개념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월세로 돌리고 다주택 포지션을 포기하지 않고 현금 흐름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이 남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의 자산을 깔고 앉아가지고 폭등을 계속 하겠다. 물론 이분들이 50억 외에도 더 돈이 많으셔서 현금으로는 돌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그러신 분들도 생각보다 있다. 그리고 다주택 중에서도 이렇게 똘똘한 한 채로 세팅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다주택 포지션 현금으로 확보하고 나의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러니까 시장에는 많은 포지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주택을 해서 폭등을 경험하는 것을 여기기 때문에 계속 상승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똘똘한 한 채 정책은 온 국민 가난하게 만들기 프로젝트다. 그래서 연끌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 생각보다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 1월 15일 날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될 것 같다.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유세 정책이 나올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현재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